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기업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팔란티어. 요즘 정말 뜨거운 감자죠? 맞습니다. 특히 최근에요. 2025년 11월 4일에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게 참 숫자는 놀라웠거든요. 그렇죠.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었죠. 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실적 발표 직후에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가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게 바로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 주제인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졌는지 말이죠.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현상의 이면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팔란티어의 높은 기업 가치 평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문제라던가요. 네, 밸류에이션은 빼놓을 수 없죠. 그리고 시장의 기대치가 어느 정도였는지도 중요하고요. 그렇죠. 또 사업 구조적인 측면, 그리고 알렉스 캅 CEO 특유의 스타일이나 리더십도 무시 못할 것 같고요. 맞습니다. 더 나아가서 AI 산업 전체의 큰 그림 안에서 팔란티어의 위치는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전체 퍼즐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네, 마치 복잡한 퍼즐 조각을 하나하나 맞춰 나가는 느낌으로 이 현상을 다각도로 이해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우선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죠. 팔란티어의 2025년 3분기 실적. 이걸 먼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결과만 놓고 보면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였잖아요. 네, 그랬습니다.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었죠. 매출부터 보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63%나 급증했어요. 11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시장 분석가들 예상치가 10억 9천만 달러 정도였으니까 이걸 훨씬 뛰어넘은 거죠. 63% 성장이라니. 이거 정말 엄청난 속도 아닙니까? 엄청나죠. 63%면 뭐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성장률입니다. 특히 규모가 작지 않은 회사인데도요. 그렇죠. 그리고 주당 순이익, EPS라고 하죠. 이것도 예상치였던 17센트를 넘어서 21센트를 기록했어요. 이것도 아주 훌륭한 성과고요. 네, 수익성 측면에서도 시장 기대를 충족시킨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팔란티어가 이번 분기까지 포함해서 무려 21분기 연속으로 분석가들의 예상 매출을 계속 넘어섰다는 거예요. 21분기 연속이요? 와, 정말 꾸준하네요.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 시장 예상을 뛰어넘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의 예상치를 넘는 게 당연한 회사처럼 되어버린 거죠. 거기다가 회사 측에서는 2025년 연간 매출 전망치도 기존보다 높여서 44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어요. 미래에 대한 자신감도 보여준 셈이고요. 그렇죠. 가이던스 상향 조정은 보통 주가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죠. 자, 정리해보면 매출 폭증, EPS 예상 상회, 21분기 연속 기록 달성, 연간 전망 상향, 하나 흠잡을 데가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왜? 도대체 왜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하락했을까요? 정말 미스테리 같아요.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밸류에이션 부담 문제입니다. 아, 밸류에이션이요? 주가가 이미 너무 높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확합니다. 실적 발표 직전에 펠란티어 주가는 연초 대비해서 150% 이상 폭등한 상태였어요. 이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었죠. 150%요? 와, 엄청나게 올랐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감이 정말 하늘을 찌르듯이 높아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를 약간 비유적으로 코피존, 노즈블리드 존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코피존이요? 너무 높아서 코피 난다는 건가요? 네, 그런 의미입니다. 주가가 기업의 기초 체력, 즉 펀더멘털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오른 상태라 약간의 실망스러운 뉴스나 아니면 그냥 차익을 실현하려는 매물만 나와도 주가가 쉽게 푹 꺼질 수 있는 그런 아주 높은 고도에 있다는 뜻이죠. 아하, 이해됩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아슬아슬한 상태였군요. 그렇죠.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이 부담감이 더 와닿으실 텐데요. 당시 펠란티어의 주가 매출 비율, PSR이라고 하죠. Price to Sales Ratio. 이게 S&P 500 기업들 중에서도 거의 최로 수준인 85배에 달했습니다. 85배요? PSR 85배? 잠깐만요.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보통 기술주들이 높다고는 하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아주 높은 거죠. 시장이 펠란티어가 벌어들이는 매출 1달러에 대해서 무려 85달러의 가치를 매기고 있었다는 뜻이니까요. 이게 성장주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부담스러운 숫자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와, 85배. 정말 코피존이라는 말이 실감나네요. 네. 그래서 D.A. 데이비슨의 길 루리아라는 분석가가 이런 말까지 했어요. 모든 숫자들이 펀더멘털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펀더멘털과 분리되어 있다. 굉장히 직설적인 표현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한 64% 성장이라는 엄청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가에 반영된 기대치가 너무 비현실적으로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어쩌면 기대치를 살짝 넘어서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정말 압도적인 무언가를 보여주지 못하면 실망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분석입니다. 마치 올림픽에서 금메달이 거의 확실시되는 선수한테 금메달은 당연하고 세계 신기록까지 세워야 본전이다. 뭐 이런 느낌인 거군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 같습니다. 이미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웬만한 성과로는 시장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와, PSR 85배에 150% 급등. 이 배경을 알고 나니 주가 하락이 조금은 이해가 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시장은 도대체 어느 정도로 기대했던 걸까요? 63% 성장도 부족했다면 말이죠. 단순히 이번 분기 잘했다, 이걸 넘어선 무언가를 바랐던 걸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순히 이번 3분기 실적 자체만으로는 시장의 그 뜨거운 갈증을 해소하기엔 좀 부족했을 수 있다는 거죠. 갈증이라 어떤 갈증이었을까요? 예를 들어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만딥 싱이라는 선임 분석가는 이런 분석을 내놨어요. 투자자들이 어쩌면 이번 실적 발표에서 2025년 연간 가이던스 이걸 넘어서서 2026년 그러니까 내후년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까지도 규제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2026년 가이던스요. 와, 정말 한참 앞을 내다봤네요, 시장은. 그렇죠. AI 혁명의 거의 선두주자 중 하나로 여겨지는 기업이니까 팔란티어가 앞으로 얼마나 더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확인을 받고 싶어하는 갈망이 굉장히 컸다는 거죠. 그냥 이번 분기 잘했다 이걸로는 성이 안 차는 겁니다. 확실히.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에 대한 확신을 더 얻고 싶었겠군요. 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작용한 게 선반영 효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가가 실적 발표 전에 이미 연초 대비 150% 넘게 급등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 의미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시나리오들, 예를 들면 AI 시장이 더 커지면서 팔란티어가 수혜를 입을 거다. 아니면 추가적으로 정부나 기업과 대형 계약을 따낼 거다. 또 상업 부분 고객 기반이 더 넓어질 거다. 이런 기대감들이 상당 부분 이미 주가에 녹아들어 있었다는 거죠. 아, 이미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었다. Buy the rumor, sell the news. 뭐 이런 건가요? 비슷한 맥락입니다. 시장은 항상 미래를 먼저 본다는 격언처럼요. 그래서 막상 실적이 발표됐는데 그게 시장 예상대로 혹은 예상을 약간 웃도는 수준에 그치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건 이미 내가 예상했던 거잖아. 혹은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반응이 나오면서 차익을 실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대가 너무 크면 현실이 아무리 좋아도 실망스러워 보일 수 있다는 거군요. 참 주식시장 심리가 오묘하네요. 그렇죠. 기대와 현실의 간극, 이게 항상 문제죠. 결국 잘했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초특급 서프라이즈까지는 아니었어? 라는 시장이 좀 냉정한 평가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밸류에이션 부담이랑 그 하늘 높을 줄 모르던 기대치, 이 두 가지만으로도 주가 하락의 상당 부분이 설명되는 것 같게 합니다. 네, 그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혹시 사업 내용 자체를 좀 더 들여다보면 뭔가 우려할 만한 지점은 없었을까요? 예를 들면 성장의 질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요. 예리하신데요. 네, 맞습니다. 팔란티어의 사업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성장이 어디서 주로 나오고 있는지 그 구조를 자세히 보면 또 다른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요? 어떤 거죠? 이번 3분기 성장을 이끈 핵심 동력은 다른 무엇보다도 미국 시장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했어요. 미국 시장이요? 네. 특히 미국 내 상업 고객, 그러니까 민간 기업들 대상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21%나 급증했습니다. 121%요? 와, 아까 전체 성장률이 63%였는데 미국 상업 부분만 보면 121%라니
대단하네요. 그렇죠. 이 부분이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성장을 보여준 거고요. 그리고 팔란티어의 전통적인 강점 영역이죠. 미국 정부 관련 매출. 이것도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하면서 아주 견조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아, 그럼 미국 내에서는 기업 고객, 정부 고객 양쪽에서 다 잘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미국 시장면 놓고 보면 정말 나무랄 데가 없는 성과였죠. 그런데 미국 시장이라고 딱 짚어 말씀하시는 걸 보니 다른 지역은 좀 달랐던 모양이죠. 네,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다른 지역, 특히 유럽 시장에서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매우 부진했습니다. 유럽이요? 얼마나 부진했는데요? 알렉스 카프 CEO 본인이 직접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인정을 했어요. 성장이 정체된 유럽, growth that stalled out in Europe 이라고 표현했을 정도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CEO가 직접 정체됐다고 언급할 정도면 상당히 미미했다고 봐야겠죠. 미국은 폭발절인데 유럽은 정체 상태다. 이 불균형이 좀 마음에 걸리네요. 그렇죠. 물론 단기적으로는 미국에서의 그 눈부신 성장이 유럽의 부진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았습니다. 전체 성장률이 63%나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특정 지역, 여기서는 미국이죠. 이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것은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위험 요인일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국 시장의 성장세가 언젠가 둔화된다거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규제 변화 같은 변수가 미국에서 발생한다면 회사 전체 실적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성장의 동력이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으니까요.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이 생각나네요. 성장의 다각화가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군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성장의 다각화 부족 혹은 지정학적 불균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이게 팔란티어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라고 시장은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강력한 성장세 이면에 이런 잠재적인 취약점이 숨어 있다는 거네요. 그냥 헤드라인 숫자만 봐서는 놓치기 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화려한 성장률 뒤에 숨겨진 구조적인 불균형. 이걸 놓치면 안 되죠. 당신께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관리하실 때 특정 자산이나 섹터에 머무술리지 않도록 분산 투자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기업도 특정 지역이나 특정 고객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으면 외부 충격에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팔란티어 입장에서는 앞으로 유럽이나 다른 아시아 지역 같은 곳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빨리 찾아내서 이 불균형을 좀 해소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게 장기적인 성장 지속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제일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번 주가 조정에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시장의 잠재적인 우려도 어느 정도 반영되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밸류에이션이나 기대치 말재만은 아니었을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미국에서의 엄청난 성장과 대비되는 유럽에서의 정체, 이 불균형이 향후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 확실히 짚어봐야 할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는 주로 눈에 보이는 숫자들, 그러니까 실적, 밸류에이션, 그리고 사업 구조 같은 계량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이제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좀 더 정성적인 요인들로 시야를 넓혀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팔란티어 하면 사실 이분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바로 알렉스 카프 CEO입니다. 워낙 독특한 캐릭터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의 리더십 스타일이나 소통 방식 같은 것들도 이번 주가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알렉스 카프 CEO는 실리콘밸리에서도 정말 손꼽히는 개성이 아주 강한 인물이죠. 그렇죠. 언론 인터뷰 같은 거 보면 정말 평범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네. 그의 소통 방식은 굉장히 직설적이고 때로는 좀 논쟁을 즐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실적 발표 후에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에서도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의 상승세가 대부분의 금융 분석가들을 당혹시켰다. 아, 그 발언 저도 봤어요. 약간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을 좀 비꼬는 듯한 혹은 도전적인 뉘앙스였죠?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과거에도 종종 금융가의 단기적인 시각이나 예측 모델 같은 것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고요. 이런 점들이 카프 CEO의 스타일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런 스타일이 참 양면성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솔직하고 회사의 비전에 대한 확신이 강해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거의 팬덤이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데디 카프라는 애칭까지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 카리스마나 솔직함이 투자자들의 충성도를 높이는 강력한 요인이 되기도 하죠. 특히 개인 투자자들에게는요. CEO가 직접 나서서 회사의 장기 비전을 설파하고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말라고 독려하는 모습이 긍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런 예측 불가능하고 때로는 좀 도발적인 언행들이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약간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리더가 너무 튀면 경영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요. 정확히 그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좀 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영 스타일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카프 CEO처럼 너무 개성이 강하고 돌출 발언을 자주 하면 그걸 일종의 리스크로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CEO의 말 한마디에 주가가 출렁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카프 CEO는 정치적으로 좀 민감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꽤 분명하게 밝히는 편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에 대한 아주 강력한 지지를 표명한다거나 미국의 국경 정책에 대해서도 우호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죠. 실제로 팔란티어의 기술이 국방이나 안보, 국경 통제 같은 분야에 많이 쓰이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회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리스크 요인일까요? 그것도 참 양날의 검인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나 기술의 활용 방향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죠. 우리는 이런 가치를 지지하고 우리 기술은 이런 데 쓴다 라고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발언들이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키거나 특정 정치적 입장에 반대하는 집단의 반감을 살 수도 있습니다. 기업 이미지가 특정 정치색과 너무 강하게 연결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겠네요. 리더의 신념이나 발언이 의도치 않게 기업의 평판이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이것도 팔란티어라는 기업을 분석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변수인 것 같습니다. 참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리더의 개성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라. 네,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죠.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보겠습니다. 팔란티어라는 개별 기업을 넘어서서 이 회사가 속해 있는 더 큰 무대, 바로 AI 산업 전체의 맥락 속에서 팔란티어의 현재 위치와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일지 한번 짚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AI 붐의 대표적인 수혜주 중 하나로 꼽히지만 그만큼 경쟁도 정말 치열할 텐데요. 네, 맞습니다. AI 산업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팔란티어는 기본적으로 정부기관이나 아주 큰 대기업들을 위한 핵심 AI 소프트웨어 플랫폼 제공자로서 상당히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잡하고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사용자가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플랫폼이죠. 약간 데이터 분석의 끝판왕 같은 이미지랄까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팔란티어의 시작 자체가 CIA의 벤처 투자 부문인 인큐텔에 투자를 받아서 설립된 배경이 있잖아요. 네, 그 얘기는 유명하죠. 그래서 초창기부터 국방, 안보, 정보기관 같이 고도의 보안 수준과 정교한 분석 능력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기술력을 쌓아왔고 이 분야에서는 정말 강력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폴란드 정부와 사이버 안보 및 AI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이런 팔란티어의 강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확실히 정부나 국방 쪽에서는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거군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 AI 시장이라는 곳이 지금 그 어떤 산업 분야보다도 경쟁이 정말 치열한 그야말로 격전지라는 겁니다. 그렇죠. 요즘 AI 안 한다는 기업이 없을 정도니까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같은 우리가 흔히 아는 거대 빅테크 기업들은 물론이고요. 이름은 아직 생소할지 몰라도 엄청난 기술력을 가진 유망한 AI 스타트업들이 정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들 모두가 AI 기술 개발과 시장 선점을 위해서 거의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팔란티어도 안심할 수는 없겠네요. 아무리 특정 분야에서 강점이 있다고 해도요.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정부나 특정 산업 분야에서 팔란티어가 우위를 점하고 있을지 몰라도 AI 기술은 워낙 빠르게 발전하고 변화하기 때문에 정말 끊임없이 혁신하고 시장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언제든 뒤처질 수 있습니다. 경쟁자들이 계속해서 더 좋고 더 싸고 더 사용하기 편리한 솔루션을 내놓으려고 할 테니까요. 경쟁 심화, 이게 가장 큰 도전 과제 중 하나겠군요. 또 다른 건 없을까요? 아까 잠깐 언급됐던 정부 계약 의존도 문제도 여전히 잠재적인 변동성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 그것도 그렇죠.
정부 예산이나 정책의 우선순위라는 것은 정치적인 상황 변화나 정권 교체 같은 요인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거든요. 물론 최근에 미국 상업 부문에서 눈부신 성장을 보여주면서 이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이 보이는 건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만 여전히 전체 매출에서 정부 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은 투자자들이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네, 정치적 변동성에 따른 리스크가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걸 좀 더 큰 그림으로 보면 팔란티어는 지금 AI라는 거대한 파도를 아주 성공적으로 잘 타고 항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이 치열한 경쟁이라는 높은 파도와 또 정치적 변동성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암초들을 잘 피해서 나아가야 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는 셈입니다. AI라는 거대한 파도 속 항해, 그리고 암초, 비유가 아주 적절하네요. 확실히 쉬운 길은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쟁 심화나 정부 계약 의존도 같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우려되는 요인들을 쭉 짚어봤지만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할 근본적인 사실이 하나 있죠.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팔란티어라는 기업의 기본적인 사업 체력, 그러니까 펀더멘탈 자체는 이번 실적을 통해 다시 한번 매우 견고하다는 것이 증명됐다는 점입니다. 주가가 하락했다는 현상과는 별개로 말이죠. 네, 동의합니다. 그 점은 정말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온갖 논란과 우려 속에서도 이번 3분기 실적의 내용 자체는 앞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정말 훌륭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도 좋을 만큼요. 그렇죠. 매출 성장률 63%.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고요. 네, 예상치를 웃돈 EPS, 그리고 21분기 연속으로 예상 매출을 초과 달성했다는 그 꾸준함. 게다가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연간 가이던스 상향 조정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었죠? 맞습니다. 성장성, 수익성, 그리고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인 지표들을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결국 팔란티어의 핵심 사업 역량과 성장 능력 자체는 여전히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이번 실적이 명확하게 증명했다고 봐야 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까지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종합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팔란티어의 이 역설적인 상황, 정말 뚜렷한 실적을 발표하고도 주가가 하락한 이 현상, 이걸 어떻게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해석해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번 주가 하락은 팔란티어라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즉 펀더멘털이 갑자기 훼손되었다거나 사업 전망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기보다는요. 네. 그보다는 시장에 너무 과도하게 퍼져있던 비현실적인 기대감이 막상 발표된 현실과 만나면서 발생한 일종의 조정 과정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 같습니다. 기대감과 현실의 충돌, 그리고 조정 과정이다. 네, 이미 너무 높이 올라와 있던 주가 수준, 즉 고평가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시장이 팔란티어에게 요구했던 너무나도 높은 미래 성장치에 대한 기대,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이번에 발표된 실적이 물론 훌륭했지만 그 엄청난 눈높이를 완벽하게 충족시키지는 못하자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차익을 실현하려는 매물이 촉발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다른 요인들도 좀 작용했을 수 있고요. 그렇죠. 거기에 부수적으로 유럽 시장의 성장 정체에 대한 약간의 우려, 또 알렉스 카프 CEO의 스타일에 대한 호불호나 리스크 인식, 그리고 점점 치열해지는 AI 시장 경쟁 환경 같은 다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하락폭을 좀 더 키웠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단기적으로는 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이 밸류에이션 부담과 차익 실현 압력이 계속해서 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시장은 아마 팔란티어에게 현재 이 높은 가치를 정당화할 만한 추가적인 증거, 더 강력한 성장 모멘텀을 계속해서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해서 증명을 요구받는 상황이 되겠군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더 긴 장기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긍정적인 요소들도 여전히 분명히 존재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어떤 점들을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구조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 이 거대한 AI 시장의 흐름 속에서 팔란티어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특히 팔란티어가 아주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미국 시장 중심의 강력한 매출 성장세, 마지막으로 경쟁사들과 차별화되는 독보적인 기술력, 이런 것들은 여전히 팔란티어의 장기적인 투자 매력 포인트로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부담과 장기적인 기회가 공존하는 상황이군요. 네, 그래서 결국 핵심 질문은 이것으로 귀결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팔란티어의 이런 이례적인 성장을
앞으로 어떻게 재평가할 것인가, 그리고 과연 어느 지점에서 이 높은 밸류에이션과 성장성 사이에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갈 것인가, 이게 앞으로 팔란티어 주가를 지켜보는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는 거죠? 네, 어쩌면 시장은 지금 팔란티어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네, 당신의 잠재력과 기술력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현재 당신에게 매겨진 이 높은 가격표를 정당화하려면 우리를 계속해서 아주 강력하게 놀라게 해야 할 겁니다. 증명하세요. 라고 말이죠. 증명하라는 시장의 요구. 네, 아주 명확한 정리 감사합니다. 앞으로 팔란티어가 시장의 이 요구에 어떤 답을 내놓을지 정말 흥미롭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저도 아주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팔란티어 사례를 깊이 파고들면서 정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마지막으로 당신께,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네, 어떤 질문이신가요? 오늘 팔란티어 사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시장은 팔란티어처럼 AI나 혹은 다른 혁신 기술을 가진 기업들의 적정 가치를 과연 어떻게 매겨나가게 될까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전통적인 밸류에이션 잣대들이 과연 이런 기업들의 미래 잠재력을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새로운 평가 방식이나 접근법이 필요하게 될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저도 늘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눴던 알렉스 카프 CEO처럼 아주 강한 개성을 가진 리더, 때로는 논쟁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는 그런 리더의 존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기업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면 오히려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리스크 요인이 되는 걸까요?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답은 없겠지만 한 번쯤 깊이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질문들입니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만한 주제네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팔란티어를 둘러싼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